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도전과 모험이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쭉 단어들 나오고 있죠. 혼밥, 인구론, 스펙, 이태백, 청년 실신도 있네요. 오포세대, 자소설, 어학연수, 사교육. 혹시 여러분 인구론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문계의 90%가 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얘기죠. 자소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 쭉 밑에 보니까 결혼, 승진, 출세, 재산, 인턴, 대기업 공채. 거기 가서 이제 현대차 수능일에서 이 현대차 아마 대기업 시험을 보는 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약 75%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취업이 안 돼서 그런답니다. 즉 이제 대학은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바라는 미래상인데요, 2015년 카이스트에서 20세에서 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 내용이 뭐냐면요, 가장 바라는 한국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 결과요, 놀라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왔어요. 1위로 44%가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상으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끔찍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청년이 부강한 나라, 그 나라에 미래와 희망이 있죠. 청년들이 낙담하고 청년들이 힘든 곳은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교육, 지금 청년의 문제를 우리 교육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 또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다뤄야 할 주제로 몇 가지 거기 써놨는데요, 청년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정말 활기 넘치고 해보고 싶은 일에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정의란, 사람들은 왜 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청년 시절에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런 어떤 도전, 모험,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지수, 감성지수, 역경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IQ, EQ, AQ죠. 사람이 성공하는데 지능지수가 미치는 영향은요, 약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감성지수와 역경지수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칭찬이나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실패를 하고 역경에 마주쳤을 때 당당하게 맞서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사실 해줘야 될 역할인 것이죠. 미래 아이들에게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생존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역량을 갖춘, 삶에 필요한 그런 힘을 갖추는 것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잠시 대학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식을 쌓고 생각을 교류하고 시대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한 사회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그런 그 위대한 생각과 가치들이 어디에서 형성됐죠? 다 대학에서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지성의 장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묻는 엄중한 물음에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간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정말 저는 지금 대학에 있지만 지금 대학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의 교육이 이래서 괜찮은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의 대학의 역할이죠. 지금의 대학 어떻습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직시험 이런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내가 교수가 될 것인지, 내가 고시 시험을 볼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매번 스펙 쌓는 거, 혼밥 이런 얘기들 들으면 사실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세상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대학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어디 아무 데에도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밥 먹고 취직 시험 준비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그런 모습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는요 굉장히 먼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대학교가 직업 양성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뭔가 이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뭐 좀 더 약해져 있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이런 건 또 대학생들만 우리가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는 가운데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은 정말로 혁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요 그냥 듣기만 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특히나 창의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MIT의 미디어랩 연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아이들이 듣기만 하는 수업을 받으면요 교감신경에 변화가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수용적 비판력, 창의적 비판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창의적 비판력을 생성해내는 이런 교육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버드 대학 에릭 마주어 교수는요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어리숙한 강의를 하는 교수 또 유창한 강의를 하는 교수 만족도에서는 유창한 강의가 2배 정도 높았대요. 그런데요 실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두 강의가 별로 차이가 없더래요. 다시 말하면 지식 중심의 설명식, 강의식 이런 대학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력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와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정말로 학문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이 될 어떤 뭔가에 좀 하나 지침이 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대학이 미국에서 아마 한 3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4년 동안에요 책만 100권 읽고 토론하는 그런 게 수업의 전부입니다. 특히 고전인데요 철학, 수학, 역사, 과학 이런 것들을요 4년 동안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사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육 받은 아이들은 졸업을 하면 어떻게 취업하나 이런 사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지만요 사실은 특별한 전공 없이 이렇게 토론만 하는 교육을 통한 그런 학교이지만 졸업한 후에 보니까 금융계, 예술계, 과학, 법학 이런 분야 다양한 분야로 취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의 방향은요 취업만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을 넘어서 세상과 사회, 인생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 기초교육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교수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수법으로 전환을 하고요 탐구형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 토론식 수업 이런 수업들이 정말로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아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대학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이 사진은요, 반투족, 코사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인류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 한 100m 앞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이런 걸 놓고요. 아이들을 뒤에 모아놓고 내가 아저씨가 뛰어라 하면 뛰는 거다. 그 대신 뛴 아이가 1등한 아이가 그 아이만 그걸 먹을 수 있다. 이런 미션을 줘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다 손을 잡고 뛰더래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왜 손을 잡고 뛰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 인류학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뭔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보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투, 우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요? 바로 교육이 저렇게 만든 겁니다. 사회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 학교에서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파고 사건 바둑대결 여러분들 잊지 못하죠? 이세돌이 이겼던 딱 한 판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이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한 번도 둬보지 않은 그 수를 두니까 알파고도 어떻게 이게 대응을 못 하더래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더 미래인 5차 산업혁명을 꿈꾸면서 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도전과 모험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길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청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육도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공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델센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델센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무나 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준이 낮아서 선생님이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는 가르칠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와서 학교를 못 보낸 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낙담한 마음에서 안델센에게 동화책을 계속 읽어줬어요. 안델센은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고 사유를 했던 거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안델센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가 돼서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 동안 미래 사회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